통수친 미국의 분노 한 무기로 싹 다 교체. 미국산 거부. 한국 천무 9조 원 싹쓸이. 국산 신형 탄도탄 미친 위력 공개. 지난 9월 4일 폴란드 현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미스포 2024를 계기로 하나가 폴란드 정부의 K239 천무 수출형 다연장 로켓 호마르크에서 지상 표적은 물론 해상에 떠있는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아즈밤 통합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실 이면에는 폴란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239 천무 도입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군용으로 K239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에이근스급 전술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인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토치카유 전술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베르단스크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해군의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사라토프함, 격추를 비롯해 로프카급 상륙함 한 척 중파 및 한 척 소파, 공항을 공격해 러시아 22군단 탄약고 파괴 등의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술 탄도미사일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전술 탄도미사일 수출을 꾀하고 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군사영감 제2영감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에 막을 내린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방산전시회 RS2024에선 하나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용 신형 대함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현재 ICBM이 개발 중이지만 2027년까지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필리핀 육군의 해안 기반 대함 공격 능력과 해안경비대의 해안 방어 목적으로 ICBM을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ICBM은 개발 초기 단계로 한국 및 폴란드 군에서 운용 중인 K239에서 발사할 수 있는 최신 탄종이다. K239는 130mm, 239mm, 600mm의 다양한 탄약 발사가 가능하다. CGR-80, 사거리 80km급 유도로켓, 실노말, 사거리 160km급 전술유도탄, 시템-290, 사거리 290km급 전술유도탄 등의 제품 옵션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현존하는 미사일 가운데 가장 위력적 무기체계로 탄도미사일을 꼽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대함 탄도미사일로 냉전 시절 소련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미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한 무기체계였다. 하지만 핵무기 관련 군축 협상이 이뤄지고 미국과 소련이 상호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전력화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세계 최강인 미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속속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시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연초에 대함 탄도미사일 관련한 외신 보도가 전 세계 시선을 끌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현대 전쟁사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는 소식이다. 로이터와 FP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미국과 영국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공격 대상은 미국 선박 스타나시아호, 영국 선박 모닝 타이드호였다. 이는 하마스 소탕을 위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하며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수십 차례 공격한 연장선이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후티 반군이 선박 공격과 반격을 위해 무인 항공기, 대함 순항미사과 함께 대함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실전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이 사용된 역사상 첫 사례라고 치켜세우며 의미를 부여했다. 후티 반군은 홍해 상선의 공격을 감행했을 때 사용한 대함 탄도미사일은 이란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아세프 SBM은 500kg 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400km 거리의 함정을 목표로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아스뱀은 종말 단계에서 함선과 같은 해상의 이동 목표물을 찾아낸 뒤 이를 추적해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을 자신의 세력권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핵심 무기가 바로 아스뱀이다. 중국이 미국 군사력의 서태평양 활동을 차단 덕제하기 위해 고안한 전략인 A2AD, 반접근 지역 거부의 핵심이다. 아스뱀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다.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북한도 이를 기반으로 한 북한판 A2AD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지난 2023년 6월 북한은 군사조직 편제 개편안을 심해 의결했다. 전략군을 2개의 부대로 분할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경우 방어와 대응 타격을, 다른 하나는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은 방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역시 북한판 A2AD 전략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첨단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립된 전략의 시연, 실전 훈련에 나서는 것은 그 연장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북한판 A2AD를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장거리 타격 자산들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미 본토를 겨냥한 화성-15형 ICBM부터 남한 내 미군 시설들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 순항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전술핵 운용부대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이라는 명칭으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해거래를 이용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차단 훈련 실시도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뒤질세라 우리 군도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가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중국에 대한 접근 지역 거부 전략 구현을 위해 대함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에이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병주 의원 주최로 열린 우주개발진흥법 작전 영역으로서의 우주 세미나에서 중국 해군 활동에 대한 견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개발된 현무계열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결합한 한국형 대함 탄도탄 개발 구상이 뼈대다. 엘드가 밝힌 한국형 A2AD 구상은 중국 측 A2AD 체계를 축소한 형태다. 합성계 구레이더를 장착한 적에도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을 여러 띄워 한반도 상공에서 적 군함 동태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착한 적 군함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임무를 부여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대함 탄도미사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정거리 500에서 800km의 현무-4탄도미사일이다. 전문가들은 현무-4의 탐색기를 통해 해상에서 이동 중인 군함을 최종 순항 단계에서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컨대 서해안에 현무-4를 대함 견제용으로 배치하면 한국은 유사시 중국 해군 북해함대, 동해함대 주력 전력을 5분 만에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북해함대의 핵심 근거지인 칭다오와 다롄은 충남 태안반도에서 각각 530km, 470km 떨어져 있다. 중국 동해함대의 사령부가 있는 닝보, 영파 기지는 제주에서 550km 거리다. 여차하면 중국 해군력 70%가 집중된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도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전쟁맛 보여주마 줄줄이 군대로 북 140만 청년 자원 입대 주장. 연일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며 한국에 대한 복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북한이 청년들이 자원 입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일면을 통해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적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140여만 명의 청년 동맹일군과 청년 학생들이 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탄원했다고 한다. 신문은 청년들이 미치광이들에게 진짜 전쟁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결의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체제 결속을 위해 미국과 한국 등 외부 위협을 부각시킨 후 청년들의 입대 탄원 소식을 관영 매체를 통해 전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이번에도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 주장을 계기로 주민들의 분노를 농사일 성과로 연결짓는 기사를 다수 게재했다. 전날 있었던 경해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은 보도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 주장 이후 연일 이면에 남한 비난 기사를 실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14일 신문 이면에는 조선인민이 경로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으며 13일에는 일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와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을 게재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한국이 이달 3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